사방이 온통 돌밭이었던 곳. 그래서 흙을 대하는 그의 손길은 매 순간 경이롭습니다. 밭일은 이런 그 작업을 어떤 때는 16시간 동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새 힘들어도 힘든 것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이게 독서 삼매경이라고 하듯이 이게 농사 삼매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반복적인 일이잖아요. 그래서 의미를 부여하지 못하면 사람들이 이게 왜 이걸 하냐, 재미없다, 답답하다. 저는 수행으로 생각하니까 오래도록 할 수 있는 거죠. 마음을 비우는 수행이라 여기며 이 넓은 돌밭을 개간했죠. 그 돌밭, 말씀 그대로 돌밭입니다. 돌멩이가 너무 많습니다. 이게 허리가 부러질 정도로 돌을 많이 주었습니다. 돌담을 쌓느라 후유증은 남았지만 후회하진 않습니다. 이게 우리 마음은 돌밭이지만 출발점은 돌밭이지만 목적지는 그 송도입니다. 노통한 그 경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셔요. 이름 모를 잡초에게조차도 너그럽게 자신을 내어주는 땅이 풀을 뽑을 때만큼은 야속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유기농을 선택한 수고인걸요. 덕분에 신부의 밭은 벌레들의 맛집입니다. 벌레 세계 안에 동물, 이게 뭐 야생 동물의 세계 안에 동물이 뻗어나가는데요. 이게 저쪽에 간다면 먹음직한 뭐 들개 있다거나 뭐 고구마 있다거나 땅콩이 있다거나 뭐 이런 소식이 뻗어나간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벌레들만 자연농법의 혜택을 누리는 건 아니랍니다. 이거는 너무 맛있어요. 이건 들깨죠. 네. 씻지 않고도 바로 시식이 가능하죠. 떠오르는 낱말은 고소하다. 고소하다.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맵다라고 할 수 있을 것인지, 근데 아주 이게 둘도 없는 맛이죠. 신부님의 고향 캐나다에선 상상도 못했던 맛. 그 삼겹살 먹을 때 쌈장, 그 삼장이라고 하나, 맛장이라고 하나, 삼장, 오케이. 삼장과 함께 먹으면 엄청나게 맛있죠. 내친 김에 고추까지 드실 모양인데 괜찮을까요? 엄청 싱싱해요. 근데 올라갈수록 매워집니다. 소방관들은 좀 불러주세요. 이제. 우와, 불났어. 나도에서 이만큼 맛있을 수는 없어요. 왜냐면 그 운반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만큼 싱싱하지는 못해요. 함께 농사를 지어 자급자족하자는 뜻으로 모인 도전 돌밭 공동체. 그중엔 제멋대로인 회원도 있습니다. 바로 요 닭들이죠. 밥 먹어. 중병아리들이 11마리가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똥이 많이 나와요. 밭에 똥을 놓아주면 좋은데 애들이 아직 그걸 못 가려요. 똥을 못 가려갖고 여기저기 싸놓으니까 품종이 유럽인 거예요. 프랑스계, 영국계. 신부님께서 아무래도
속일 수 없잖아요. 토종닭 보는 거하고는 좀 다르시죠? 속이실 수 없어요. 각양각색의 유럽 닭들 중에서도 신부님의 마음이 가장 쓰이는 녀석은 수로. 바로 수로랍니다. 수로. 이놈도 따돌림을 당했어요. 왕따예요. 못 살게 굴어요. 먹지 못하게 해요. 이게 그래서 이게 보세요. 가. 따돌림이 일상이다 보니 신부님이 찾아줄 때를 기다리는 요령도 터득했죠. 이렇게 해주지 않으면 못 먹어요.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는 아이들이 많잖아요. 군대에서도 그렇고 전 수도에서 좀 따돌림을 당한 사람이고, 근데 그 동물기관에서도 다 똑같아요. 이게 상당히 잔인한 세계예요. 자기 형이 태어났을 때 주몽이라고 했고, 그다음에 동생으로 태어났을 때 이거를 수로라고 했어요. 수로도 한국 역사상 이게 아래에서 나온 인물이기 때문에. 수로라는 이름답게 왕노릇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길고양이들이 둥글게 말고 있던 마음의 기지개를 켭니다. 그렇다고 야성을 버리고 선뜻 곁을 주진 않습니다. 밥을 주면서도 아쉬운 쪽은 언제나 신부님이지요. Don't touch me. 거리두기 굉장히 잘해요. 만질 수 있는데 아주 배고플 때 먹고 있는 동안에 정신이 팔리니까 그때 만질 수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상대가 나를 좋아해 주는 건 기적이라는 말이 비로소 실감나는 순간. 자, 과연 기적이 일어날까요? 진심을 다해도 한 뼘 마음의 거리를 좁히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고양이들과 눈을 맞추며 배웁니다. 모든 생명이 자유로운 텃밭, 사람만 예외지요. 순을 밟지 않도록 좀 조심해야죠. 저를 따라오시겠어요? 네. 줄기를 밟지 않도록 가능한 한 조심해 주시고요. 네, 뭐 이게 지뢰밭에서 걸어가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지금. 행여 고구마의 심기를 건드릴까 노심초사. 이게 상태가 뭔지. 근데 와, 더 큰 게 여기 하나. 오, 더 큰 게 있네. 생각했던 것보다. 잠시만요. 이것도 작은 거고 오늘 저녁에 먹고, 그러면 한 달 더 기다리면 한 달. 좀 죄송해요. 왜냐면 자연의 이치를 지금 건드렸으니까. 자연과의 관계는 기차역에 가서 제 시간에 기차를 타는 것과 다르잖아요. 여기서는 대체적으로 아주 정확한 시간은 없어요. 기다리는 일이 행복한 농부는 땅의 순리를 거들기만 할 뿐 앞서가지 않습니다.
땅을 속일 수는 없어요. 저는 저 자신을 속일 수 있어요. 그 신까지도 속이려고 할 수도 있어요. 내 땅을 속인다면 보여요. 37년 전 선교사로 한국에 처음 오게 된 프랑스계 캐나다인 베르나르도 신부. 서서히 밝아져 빛이 되라는 뜻의 이름 서명원으로 7년 전 귀화했죠. 한국살이만큼 농부도 잘 어울리지만 사제로서 삶의 목적지는 늘 십자가를 향해 있습니다. 그 컨테이너 안에서 전시회를 하자. 뭐 그 전시회를 보러 올 사람이 저 말고는 거의 없지만 고양이와 쥐 말고는. 근데 여기에 올 때 저는 십자가를 보고 마음이 편안해요. 자기를 버리고 진리를 향해 가는 길에선 무엇이 되고 무엇으로 불리든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의과대학을 다니고도 신부가 됐고, 신부가 된 후에도 성철신문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죠. 한국을 제대로 알기 위해 불교에 심취할 만큼 그의 한국 사랑은 특별했습니다. 이게 첫눈에 반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예요. 이게 일편단심으로 당신을 사랑하겠다라는 약속을 하면서 사람들이 결혼하잖아요. 그래서 한국과의 관계가 이 수준이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과언이 아니에요. 왜 그런 건지 그걸 설명해 드리지는 못해요. 이게 신비스러운 인연이죠, 뭐. 고해 성사로 만나 20년 지기 벗이 된 농부 이종수 씨도 신비스러운 인연 중에 하나죠. 이런 기회에 이제 이렇게 그 농부들이 다예요. 그죠? 농부들이 순을 끝에를 자르기도 해요. 네. 근데 끝에를 찾으려면은 이 줄기를 이렇게 들어줘야죠. 알루지오가 태어나셨을 때 고구마 밭에서 태어나셨어요? 아니면 감자 밭에서 태어나셨어요? 아니면 옥수수 밭에서 태어나셨어요? 감자가 옥수수밭이 더 가까울 것 같아요. 이분이야말로 어디서 태어나셨냐면 분만실에서가 아니라 옥수수 밭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농부 기질이에요.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저한테 그 바이러스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중독자가 됐습니다. 무슨 중독이냐면 이게 그 농사에 중독에 걸리도록 저에게 농사법을 가르쳐 주셨거든요. 누구를 뭐 이렇게 가르쳐 준다 뭐 이런 거는 사실 없었는데 신부님이 자꾸 스승하면서 그 뭔가 이렇게 복돋아 주는 그런 말씀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30년 경력의 스승 덕에 끝모를 농산일도 수월하게 풀립니다. 고구마를 이렇게 심었잖아요, 그죠? 네네. 양쪽으로. 네, 그러면 이쪽에서 나온 순이 네. 일로 오고 네. 이쪽에서 나온 순이 일로 와요. 다 겹쳐져 버려요. 예, 그죠? 아, 그런데 두 사람의 대화를 엿듣는 자가 있네요. 사마귀를 보셨어요? 어디 여기 어디서 본 것 여기, 같아. 거기 있군. 사마귀뿐만이 아니고 모든 그 곤충에 신부님 관심이 많아요. 지금 잘 보이시는지 모르지만 그 근데 이 앞다리를 모으면 기도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 불어로 이거는 기도하는 수녀라고 그래요. 이게 사마귀가 엄청나게 잔인한 벌레예요. 쥐까지도. 그리고 뭐라고 뻘같이 생긴 작은 그 벌새가 있잖아요. 그것도 잡아먹을 수 있어요. 예전에 산책하다가 네. 뱀을 만났어요. 저쪽 우회 이만한 길에서, 그죠? 이만큼 굵은 그래서 거. 내가 지팡이를 짚고 가다가 뱀이 있어! 막! 순간적으로 그 일어나는 반사 현상인데 져버려. 확 때렸어요. 그랬는데 신부님이 순간적으로 죽이지 말자, 이거 꼭 죽이지. 왜 그렇게 하냐?
너무나 억울하죠. 나는 도대체 어떤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억울하게 죽어야 하는지. 아, 그래 거기까지는 저는 거기까지 생각해요.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저는. 근데 그 생각하셔도 돼요. 고기압과 저기압이 예. 감자랑 옥수수 이제 다 됐는데 어떡해요? 예? 감자랑 옥수수 어떡하지? 준비해 주실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제 생각은 바꾼 일이 없습니다. 지금 일을 위주로 해야지 우리 밥벌레가 아니거든요. 이게 그런 준비를 하시기보다는 도와주시죠. 밭에 들어와서 도와주시지. 고마워요. 네, 고맙습니다. 진도가 나가야죠. 진도 나가는데 회방꾼은 모두 퇴출이랍니다. 시작을 해놓으면 그 쉬지를 않고 막 하셔요. 예. 이 집중이 그만큼 대단하신 거죠. 그래서 신부님께서 늘상 하시는 말씀인데 사실 바깥에 와서 이렇게 일을 하지만 그 묵상 중이라는 어떤 그런 사실. 예. 신부님의 타박을 그렇게 받고도 밭을 건너오도록 허락받은 건 막걸리가 유일하답니다. 의기양양 떵떵거렸어도 신부님 역시 갈증난 농부니까요. 아, 이거 막걸리 안주 아주 좋은데요? 손이 깨끗해지네요, 제가. 아, 그래요? 와, 상당히 안주네요. 땀 흘린 후에 장아찌에 막걸리 한 잔, 그 기분이 어떨까요? 하늘에 도달한 느낌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약간 주흥을 느끼죠. 그리고 일을 아주 겁날 정도로 힘차게 할 수 있을 정도죠. 그래서 일을 하고 싶어요, 지금. 주흥과 더불어 푸릇푸릇한 기운이 농사 산매경을 더욱 부추깁니다. 어느새 하늘은 어둠을 넘어 새날의 빗장을 엽니다. 새벽 명상 시간. 끊임없이 다툼이 일던 마음도 무생명들의 미세한 소리에 묻혀 고요해집니다. 그 시간 숲속의 닭장. 아침에 우리가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꽃기호 소리가 이게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동안에 하도 크게 들리기 때문에 왜 문을 안 열어주냐? 나는 나가고 싶다. 그 성화를 이겨낼 수가 없답니다. 자연이 가진 본능이란 신기할 따름입니다. 인간의 시계가 없어도 인간의 시간을 자신들의 습성대로 마음껏 부리니까요. 밤새 무슨 일이 생겼나 봅니다. 물어요. 새벽에 왔더니 삐삐 소리가 없었어요. 암만 들어도 죽은 것 같죠. 왜 죽었는지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렵죠. 혹시나 해서 돌릴게요, 엄마한테. 혹시나 해서. 이게 좀 희망은 지금 살아있을 가능성은 5%밖에 안 됨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해서 하는 거죠. 예상치 못한 반전의 드라마는 엉뚱한 곳에 숨어있기 마련입니다.
어미 품에서 나온 생명이 닭장의 주인공으로 금세 바뀝니다. 무대가 열리길 기다린 또 다른 배우들. 정기적으로 똑같은 시간에 열어주려고 노력을 해요. 가축이 우리를 믿어요. 우리한테 의지하면서 사니까 믿음을 우리가 속이지 말아야 돼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한번 신뢰가 양가버리면, 금이 가면 이제 회복하기가 어렵잖아요. 가축과의 관계가 저는 여러 가지 아주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태초에 우주가 열린 그때처럼 인간만 거스르지 않는다면 자연계는 타고난 섭리대로 흘러갈 것입니다. 숲의 시간은 느긋한데 농부가 된 신부님은 늘 바쁩니다. 지금 어디에 있는지 제가 찾아야 하는데 찾았어요. 아, 찾으셨어요? 나무 그 밑에 있는 그 잡초를 뽑으면서 우연히 찾아낸 거거든요. 하나의 선택입니다. 이게 가축의 그 복지를 위주로 한다면 알을 이만히 잃어버릴 거라는 각오를 해야 해요. 그리고 우리 그 복지를 위주로 한다면 가두어 놓고 그 닭장 안에서만 알을 낳도록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자유롭게 살 수 있게 해주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그 대신 알을 덜 먹어야 돼요. 이게 양자택일이기 때문입니다. 철학책을 펼친 듯 양자택일의 물음표가 이어집니다. 이거 여기 주목나무가 곳곳마다 다 이게 뭐 뽕나무고요. 근데 주목나무 다 있어요. 근데 여기 주목나무가 없어요. 이게 나무가 여기에 있었죠, 나무가. 벌레가 자기 구멍을 여기서, 아까 보여드린 구멍을 여기서 만들어서, 그래서 나무즙이 더 이상 올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윗부분이 다 죽어버린 거죠. 그냥 이게 나무 중에 하나의 이게 인형나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다 애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소가 와서 나무를 이렇게 죽여버릴 때 가슴이 아프죠. 자연과 함께 간다. 친환경 공동체를 만든다. 근데 이런 벌레를 만날 때 해충으로 생각해서 없애버려야 하는 건지 아니면 이런 것들을 참아야 하는 건지 이게 철학적인 문제거든요. 저는 사람으로서 태어났어요. 이 벌레는 하늘소로서 태어났어요. 살 권한이 있어요. 저한테 있듯이 왜 죽여? 이거죠. 타고난 운명에 맡기자는 말씀. 또 한 계절이 떠났습니다. 누구보다 절기에 민감한 농부는 계절과의 작별을 들녘에서 합니다. 오늘은 옥수수 때를 베는 날. 오케이. 이거 네. 작년에 가르쳐줬는데 신부님이 잘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잘 생각해도 영 시원치 않습니다. 이게 신부님 이렇게 당기면 힘들어요. 네, 그러면 약간 비스듬하게. 이게 말고 아니 이렇게 약간 올려서 잘라봐요. 위로 예, 이렇게. 예. 그게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예, 이게
힘쓰는 부위가 알겠습니다. 빗선으로 하려면 더 힘. 와, 훨씬 수월하다. 오케이. 우와. 우와. 옥수수를 달고 있을 땐 결코 시들지 않지만 따는 순간부터 수일 내 그 꼿꼿했던 푸른 몸은 황갈색으로 변한답니다. 그 한 생명이 이제 끝난 거죠. 옥수수 열매를 맺고 그거를 땄을 때 자기는 이제 모든 것을 다 마감했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를, 그 가정이 우리 사람의 일생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피고 지는 것은 모든 생명의 자연스러운 흐름이니까 농부는 쓸쓸히 지는 것도 다 행복이라 여기지요. 그걸 알면서도 얼마나 많은 이들이 욕망을 붙드느라 힘을 쏟고 있는지. 제가 의사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잉태되기도 전에 제가 그 엄마 그 계획 속에서 제가 의사가 되어야 할 사람, 그래서 운명을 그 의사가 되어야만 하는 운명을 벗어나기 위해서 거의 25년 정도 걸렸습니다. 내면의 소리를 향해 먼 길을 걷고 또 걸었습니다. 어머니의 간절한 바람도 외면한 채 어머님께서 어떤 틀에 맞추어서 살기를 요구하셨어요. 그리고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늘 1등 해야만 했었습니다. 1등은 하면 안 되는 사고방식이었어요. 그래서 의사들이 어떻게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그 문제를 고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교육을 잘 받지만 철학자나 그 종교인은 아닙니다. 삶의 의미에 대한, 존재의 이유에 대한 의문이 전혀 없는 전공 분야였죠. 그 먼 길을 돌아 참다운 행복이란 무엇인가? 묻고 또 묻습니다. 바로 저의 아래 남동생은 18살이 됐을 때 학교에서, 고등학교에서 최고의 그 점수를 다 A+ 받았고 난 다음에 그날 저녁에 자살한 거거든요. 의미는 어머님께서 엄마가 원하시는 좋은 점수는 나는 얻을 수 있다. 근데 나는 행복하지 않다. 그 얘기였거든요. 좋은 점수를 원해, 엄마? 여기에 있어. 근데 나한테 의미가 없다. 그 뜻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왜 이런 좋은 점수를 다 얻어가지고 모든 과목에서 우수하게 왜 바로 그날 저녁에 자살한단 말이에요. 나는 행복하지 않다. 그 틀 속에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는 의미로서 저는 이해하거든요. 이름 있는 눈부신 꽃이 아니라 무명의 눈물겨운 꽃으로 살아도 좋다. 바라보는 눈길에 따라 삶은 어디서든 의미 있는 공간으로 되살아납니다.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해도 찾지 못할 때 누구나 좀 피곤할 때가 있잖아요. 여기에 오면 이게 생기가 되살아납니다.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물 채송화의 빠른 번식력이 그새 또 할 일을 태산같이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 연못을 청소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것도 이게 물체성화의 산매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체성화의 산매경. 왜냐면 이걸 하면 저는 2시간 동안 해도 피곤하지 않아요. 이게 다른 것들을 다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을 다 잊어버리기 때문에 제 안에서 여과될 것들이 다 여과됩니다. 정신이 맑아지죠. 보셨어요? 엄청나게 큰 그 참개구리거든요. 이렇게 큰 걸 보는 거는 드물어요. 구경하러 왔죠. 여기에 와서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기가 막힌 것들을 계속 발견해요. 소우주예요. 볕 드는 시간이 점점 짧아지는 아쉬운 오후. 홍진 스님. 어이, 신부님의 벗 홍진 스님. 잘 계셨습니까, 신부님? 오셨네. 좋은 데다 터들자 오셨습니다. 악수고대했습니다. 드디어 오셨네. 아닙니다, 신부님. 이게 이렇게 해도 되죠? 예, 양쪽을 해야 한쪽만 하면 안쪽이 셈이 난대요. 잘 계셨습니까? 이 징검다리. 예. 종교와 종교가 예. 이렇게 만나는 징검다리로 먼저 가셔야죠. 예. 네, 부처님이 오신 날이라고 저는 생각하니까 오늘 저는 석가탕 신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신부님과 저하고는 이제 그 다름 속에서 같음을 공유할 수 있는 어떤 교주 관계달까. 예. 사이즈가 뭐예요? 260입니다. 260. 이게 너무 작을 것이고 이게 그것도 웬만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256.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하나밖에 없네. 이거는. 하나만 신고 할까요, 그러면? 아, 말도 안 되죠. 저를 웃기지 마십시오. 신부님이 대학에서 불교학을 강의할 때 오시고요. 사제간으로 만난 인연이랍니다. 여기에 흙이 좀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 열두정연 밑에서 나오는 흙으로 구멍을 막아주시면 돼요. 여기에는 큰 문제가 없어요. 대학 교수로 퇴직한 후 어찌 지내시나 궁금하던 차에 방문했는데 은퇴한 신부의 수행 공간이라며 스님에게 더럽 밭일부터 내어주십니다. 일체유심조라고 하잖아요. 다 모두 마음일 뿐이다라고. 그래서 이것도 마음 먹기에 달려 있음에 틀림없어요. 어느새 수행이 되고 칸은 일과 하나가 돼서 잡초와 몸 하나가 돼서 어느새 이게 잡초 삼매경이라면 들깨 삼매경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 그냥 무의 속에서 그냥 행하는 바 없이 행하는 어떤 그런 경지로. 네, 맞아요. 이렇게. 저는 부처님 앞에서 3000배를 하는 거나 일을 하는 거나 똑같은 그 수행의 수준이라고 봐요. 3000배와 같다. 글쎄 뭐 3000배란 행위보다 그 과정에 의미를 두는 것이니 스님은 달리 해석되나 봅니다. 3000배를 하면은 마음속으로 많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한 200배 정도 하고 나니까 주위 사람들한테 화가 나더라고요. 저렇게 그냥 뭐 횟수만 채우려고 절을 하면은 저게 무슨 절인가. 300배 정도가 넘었을 때 어떤 생각을 하냐 그러면은 아, 나라 놈이 교활하고 그러구나. 내가 힘드니까는 다른 사람들 이제 탓을 삼고
그러고 이제 800배를 넘어서고는 또 다른 생각을 하게 되죠. 아, 내가 나의 어떤 바운더리, 한계를 지어놓고 그 안에서 살아왔구나. 같은 곳을 바라보나 서로 다른 길. 타인의 삶에 기꺼이 친구가 되어주되 관객은 되지 말자. 일이 없을 시 신부와 스님 두 분이 걷는 길은 그런 거겠지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 계단을 만들기 위해서 예, 이렇게 제발 나무를 예, 이렇게 잘라버리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예. 그리고 만들었을 때 최소한의 자연계를 건드리도록 했습니다. 신부님의 배려가 숲의 진한 향기로 전해집니다. 오, 버섯이 보이네. 먹어도 되나? 국화꽃 같은데요. 독버섯 같다고요? 국화꽃이요, 국화꽃. 흰 국화꽃. 이거는 대가 올라오는 것도 이 줄기가 있고 꽃이 핀 것 같이 누가 일부러 이렇게 그 나뭇가지에다 꽂아 놓은 것 같은 이게 독버섯 종류겠죠. 뭐 독버섯 이거는 종류인데. 먹으면 해달의 경지가 아니라 예. 저승에 이렇게 바로 갈 수 있는 그 성질의 버섯인 것 같고요. 겉모습과 이게 속이 다를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탐욕 때문에 우리가 망하잖아요. 겉모습만 보니까 그 본질을, 그 속성을 모르니까 그렇죠. 겉멋 부리지 말고 본질로 승부하라. 알면서도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야, 여기가 넓어지거든요. 아, 여기는 뭘 지어도 될 것 같습니다. 질 필요가 있겠어요? 저는 여기가 대웅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조계사라고 생각하고 예. 성전, 주님의 성전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명동 대성당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성당에. 건물을 질 필요 있겠냐? 예. 이 나무를 보세요. 생명의 나무 같이 생겼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들은 늘 뭔가를 추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가 되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뭘 가져야 되고, 그런데 심지어는 이제 사람들 사이에서도 야, 너는 친구들끼리도 너는 일말에 도움이 안 돼. 뭐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 그것들이 이제 추구의 삶을 살다 보니까 그 결국은 추구의 삶이라는 거는 소유의 삶이거든. 근데 존재의 삶이라는 거는 그냥 여기 꽃이 내한테 이도 없고 해도 없고 이거 떠나서 이 자체가 기적일 수 있는 게 이제 존재의 삶이죠. 지난 폭우에 정성스레 가꾼 해바라기가 모두 망가졌습니다. 신부님의 한숨도 깊어집니다. 무엇이 잘못됐는지 지혜를 구하러 다녀올 때가 있답니다. 자전거로 10여 분 거리의 목적지는 이장님 찾으러 김영웅 이장님을 찾으러 왔습니다. 이장님, 안녕하십니까? 제가 해바라기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려고 왔는데 저를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우리 해바라기인데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색깔이 달라졌고 이 다음에 새들이 와서 먹으니까 어떻게 해야 그걸 예방할 수 있는지 제가 좀 조언을 듣고 싶어요.
이 실을 내가 보니까 이거 잘못 구하셨네. 그러면 어떤 걸로 해야 해요? 이 식용으로 하시려고 농사 짓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훨씬 더 이건 꽃으로 보려고 알겠습니다. 하는 거고, 내년에는 거름도 좀 더 하셔야 되고, 품종도 그 식용으로 할 수 있는 종자를 사다 심으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0번 넘게 사계절을 보냈어도 쉼 없이 배워야 하는 게 농사랍니다. 해바라기와 작별을 고하니 왠지 울적합니다. 단단한 씨를 가르고 올라온 어린 생명들이 그 마음을 달래주네요. 작은 세계에서 살았다가 더 넓은 세계로 넘어가야 성장할 수 있을 거잖아요. 우리도 계속 엄마 뱃속에서 살 수 없잖아요. 조만간 나와야 하듯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죽음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죽음은 이게 더 넓은 세계 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그 필수 과정이지, 그냥 꺼버리는,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거는 전혀 아닙니다. 배추 모종이 더 넓은 세계로 향할 채비를 마쳤습니다. 알로즈가 앞장서서 가셔야죠. 제가 할까? 제가 제자니까. 농사는 스승 제자가 따로 없는 거. 이거는 뭐 겸손한 스승이시라서 그렇지. 얼마 전 옥수수가 떠난 밭입니다. 그리고 도구가 있어야 하잖아요. 구멍을 뚫기 위해서. 알로. 그거는 이제 꽃삽이면 다 가능하니까. 네. 자, 2개만 일단 꼭 누르면 이렇게 빠지게 돼 있어. 이렇게. 알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그러면 이 꽃 이렇게 집어넣고 네. 여기다 물을 준 다음에 조금 있다가 흙을 넣어요. 이제 그러면 제가 할게요. 그거는 아기를 키우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굉장히 신기해요. 생명체 하나하나에 대한 애정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예요. 기대와 설렘이 오갑니다. 혼자서 하는 게 나아요? 둘이서 하는 게 나아요? 전 둘이서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더군다나 여기 공동체에서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다라는 거는 행복한 거죠. 함께라서 행복했노라. 혹여 인연이 다해도 좋은 기억을 되짚으며 의연히 새로운 인연을 심어가는 것. 우리의 삶도 그런 거 아닐까요? 이거는 누군가 무용을 하고 왔는데 이 국물에 대한 관심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저는 그냥 밭일하는 사람들을 구경하면서 살고 싶지는 않아요. 저는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이라도 하면서 끝까지 살고 싶어요. 흙으로부터 얻은 기운이 이게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보약이라고 얘기를 해야 하나? 이게 흙을 이제 만져야 합니다. 이게 자연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거죠. 제가 먹는 음식의 일부를 생산해야만 하는 흙과의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떠날 때 흙으로 돌아갈 생각 말고 살아서 너는 흙으로 살아라. 말없이 품 열고 받아들여 마침내 열매 맺히도록 땀내 나는 거룩한 흙으로 살아라. 그렇게 저 들녘이 말을 전합니다.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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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방송